네, YTN 라디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 살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잠시 뒤 저녁 7시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모이느냐? 김성원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잠시 뒤에 이제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합니다. 김 의원은 윤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징계를 개시할지 이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 의원은 참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윤리위는 밝혔습니다. 김성원 의원에 대한 사실 뭐 징계 좀 불가피해 보이긴 하는데요. 징계 여부 뭐 어떤 식으로 또 결정이 될지, 언제 결정될지 뉴스인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그 정치는 흔히들 말로 한다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말은 이제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김성원 의원의 그 어떻게 보면 망언 실언, 그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는 농을 담아서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네. 그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우에는 김성원 의원이 뭐 몇 차례 사과하고 무릎 꿇고 해도 그거로는 안 된다. 국민의 여론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그런데 이런 징계가 처음에 여론이 이렇게 비등할 때는, 여론이 관심이 높을 때는 엄청 징계할 듯 하다가 네. 좀 관심이 흐지부지가 없어지면은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만큼은 그래도 좀 엄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7시에 윤리가 열리는데요. 윤리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네. 오늘은 징계를 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기 하는 회의인데, 이번 징계 사안은 좀 사안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조사, 별도의 조사가 뭐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워낙 명확한 거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결론이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밟아야 될 과정은 있거든요. 김성원 의원을 불러서 소명하는 자리는 한 차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징계가 개시되면은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은 네. 이번 건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만약에 김성원 의원의 징계가 결정이 되더라도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정기국회가 또 진행이 되고 국정감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변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언제 결론이 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거는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게 이제 김성원 의원 때문에 열린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 19일에 윤리위가 이제 입장문을 냈었죠.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당원은 엄정 심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뭐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입장이 아니었느냐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전 대표도 이에 대해서 이제 푸하하하, 윤리위 잣대가 고무줄이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 전 대표가 밤에 페이스북에 이제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라이언 킹의 수록곡 중에 하나인 하쿠나 마타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하쿠나 마타타가 스와힐리어로 문제없다라는 뜻이고,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라 라는 말로도 읽힌다고 하는데요. 이 OST 가사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뭐 내 남은 여생 동안 걱정을 버려라, 그게 우리 인생 철학이야, 욕심 버리면 즐거워져, 이런 내용의 노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이 전 대표는 나는 문제 없다, 끝까지 간다, 이걸 보여주는 한편 또 자신을 몰아내려는 이제 윤핵관들을 겨냥해서는 욕심을 버려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이준석 대표의 지금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 윤리가 입장문을 19일 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네.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거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게 경고한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비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핵관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판, 이것은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거다. 예. 그런 명분으로 또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에 그칠지 아니면 경고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갈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윤리 입장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중하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전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윤리도 한 차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옐로우 카드가 2번이면은 레드 카드로 축구에서도 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수위의 발언이 징계를 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또 이렇게 윤리를 자극할 만한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쿠나 마타타라는 거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 지지층에 대한 다독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발언을 이어가느냐 이 부분을 윤리위가 계속 볼 것이고 오늘 당장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하겠다라고 나서기에는 좀 너무 좀 명분이 없고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여론 정치와 관련해서 윤리위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지 이것도 좀 불명확한 거죠? 그렇습니다.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일단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혹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아직 네. 윤리위가 무엇을 오늘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 민주당이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하면서 확대명 넘어서 이제 거대명 분위기가 그런 말도 굳어져가고 있나요? 있어요. 예. 확대명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거의 확실한 대표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전북 그리고 21일 전남 광주에서 모두 박용진 후보와 50%포인트 이상 큰 차이를 보이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이 78.35%, 민주당 대표 경선 사상 역대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아직 수도권 경선 남아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세론 좀 굳혀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워낙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우리가 점쳐오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압도적인 득표율인데요. 이재명 책임론 이런 말이 무색할 만큼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일단 뭐라고 보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싸울 대표주자로 이재명 후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의 일반적인 당원들의 그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친문계에서 대표주자를 내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은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층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하고 또 당내 여론을 장악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당내 주류를 형성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주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호남에서의 압승으로 이재명 후보는 승리를 사실상 예약했다. 이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남의 권리당원이 4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전체 권리당원이 117만 명이니까 한 36% 정도 되는데 사실 호남에서 박용진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으면 게임 끝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예. 이재명 승리는 기정사실하다.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도권의 권리당원 그 투표가 남긴 했습니다. 물론 수도권 권리당원이 44만 명이 되기 때문에 호남보다도 조금 더 많거든요. 네. 하지만은 호남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에서 주는 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도권에는 호남 출신 그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남 투표 결과와 수도권 투표 결과가 사실상 직결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변수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얼마 정도 될까? 오히려 그게 관심이 아닐까? 지금 권리당원 누적 투표율이 78.35%입니다. 거의 80%죠. 예.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차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82%를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차 여론조사도 그에 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물론 이제 대의원 투표가 좀 변수긴 합니다. 대의원 투표는 30% 반영이 되지만은 흔히들 그 민주당의 주류, 기존 주류인 친문의 조직력이 상당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대의원 투표에서는 그렇게 관측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서해를 바꾸기에는 힘이 들 것이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이것저것 합쳐보면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거의 78%, 80%에 육박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득표율을 거둔 야당의 그 대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2년 전에 이낙연 전 대표 당선됐을 때 60%였거든요. 네. 과거에 추미애 후보 2016년에 물론 이제 투표 방법이 다릅니다만은 54% 정도, 이해찬 대표 됐을 때 42.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정도의 득표율은 유례가 없는 네. 그 득표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박용진 후보 누적 득표율도 좀 살펴볼 텐데 21.65% 기록했습니다. 근데 좀 더 주목해볼 부분은 이제 박용진 후보는 고향이 전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패를 했는데 전북에서 23.19% 득표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박용진 후보 경우에는 지역구는 서울 강북을입니다. 하지만 고향은 전북 장수군이기 때문에 전북 또 호남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거뒀는데 네.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단 그 이틀 동안에 호남 경선을 치르는 동안에 박용진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오른 게 겨우 0.3%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별로 호남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박용진 후보가 친문을 대표하는 주자가 아닙니다. 결국 원래는 민노당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전통 민주당 출신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 플레이로 계속 당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친문을 끌어안는 그런 대표 주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호남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기회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 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80% 가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권리당원 위주로 해서 이제 투표율을 계산하고 있는데 득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저조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는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당원 투표율이 30%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제 흥행에는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표율이 36.44%인데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작년 투표율이 42.72%, 이낙연 대표가 선출된 재작년 투표율은 41.03%로 비교해보면 한 5에서 6% 포인트가량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호남 35.49%, 광주 34%로 누적 투표율보다 좀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낮은 투표율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 전당대회 전반적인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좀 비껴져 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권리당원들도 상당히 외면을 받고 네. 있기 때문에 흥행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호남의 이런 낮은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 광주 전남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를 한 지역이었죠. 네. 그 여파 때문인지 또 그 대선 패배 여파로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이 37.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썩 내키지 않아 한다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호남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낮은 투표율 결국 보면은 이재명 지지자 말고는 민주당 당원이라도 투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당대표 선거는 거의 뭐 방향이 정해졌다라고들 언론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역시 같은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누적 득표율 상위 5명 후보 가운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4명은 친이재명계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친문의 윤영찬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했는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 열고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전대를 통해서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서 사퇴 변을 밝혔고요.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송갑석 후보가 광주 서구 갑 지역구로 두고 있는 후보인데 현재 6위 기록 중이거든요. 두 후보의 합심으로 최고위원 선거 흐름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윤영찬 후보가 8명 중에 7등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송갑석 후보가 6위였는데 9.09%면 누적 득표율이. 그런데 당선권이 5위까지인데 5위인 박찬대 후보 경우에는 9.47%입니다. 차이가 크지 않네요. 바짝 쫓아왔죠. 네. 물론 이제 사퇴하기 때문에 득표율은 윤영찬 후보표가 사표가 되면서 좀 더 벌어질 겁니다만은 어쨌든 송갑석 후보 측으로서는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은 친문이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라는 효과가 또 있고요. 물론 고민정 후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또 하나는 송갑석 후보가 유일한 비수도권으로 호남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에서는 상당히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친명계 지금까지 권리당원들이 나름대로 조직 투표를 해와서 예.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과연 대의원 투표에서 또 일반 여론조사에서 또 어느 정도 작용하게 될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친문으로서는 이제 어대명 이거는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고위원 구도에서는 고민정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조직적으로 해서 밀어주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상당히 최고위원 판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권리 당원들의 투표, 최고위원 뽑는 투표는 지금 어쨌든 참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박찬대 후보 또 송갑석 후보 자, 둘 중에 누가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표로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송갑석 후보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뭐 전당대회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